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89명으로 불어나면서 미국에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 피해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이번 산불이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 역시 그 배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하와이 산불이 지난 8일에 시작을 해서 이제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화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재확산 위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저희가 좀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진화율을 보면 50%에서 80% 정도로 진화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 50% 이상이 지금 남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국내 산불 같은 거 보면은 잔불이 있지 않습니까? 잔불이 낙엽이나 이런 데서 잔불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낙엽보다는 잔불이 어디가 있냐면 땅에 뿌리가 잔불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네, 땅에 지금 뿌리가 지금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땅의 온도를 보니까는 82도에서 90도가 넘게 있어요. 결국 땅이 지금 끓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재확산 지금 이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또 바람이 또 불게 된다면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위도상으로 적도하고 가까워요. 적도가 가깝기 때문에 수증기량도 뭐 순식간에 많이 빨아들이고 또 바람이나 이런 것도 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위도와 달리 굉장히 기상이변이 높기 때문에 재확산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거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완전 진화까지 뭐 여러 변수들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은 50% 이상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기준으로 보면 뭐 수일 내로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기후이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도 부근에서도 평상시에도 적도 부근에서는 동풍에 무역풍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람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 더더군다나 태풍이나 강풍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더해진다면 또 다시 또 새로운 또 국면으로 되기 때문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계속 이제 확산될 수 있는 한계까지는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히 좀 이제 태풍도 이제 지나갔고 해서 잠잠히 펴집니다만은 앞으로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 산불을 인재다라고 지금 분석하는 이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지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력 공급도 제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강풍이나 불었을 때 불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나 이런 지역에 불이 났을 경우에 2차적으로 전기 누전에 의해서 합선에 의해서 더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강원도의 산불이 보면은 전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지 않는 곳에 대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최초로 발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이제 한전에서 긴급하게 전력을 스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스톱하는 게 정지가 굉장히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비상 경보도 늦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명을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전력이 늦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또 사용자들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사용하는 사람도 어디에선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전력으로 인해서 소방수들이 물을 끌어올릴 때 전기를 또 사용하니까 이것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관리 대책 수립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안전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세부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좀 낮지 않았냐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보시기에는 그래도 차단을 좀 선제적으로 했었으면 좀 막았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상황에 봐서는 빨리 조치를 했어야죠. 그랬으면 2차적으로 전기에 의한 화재는 더 확산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화재가 발생했을 시점에 이제 허리케인이 동반한 것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이 불의 확산을 부추겼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확산의 요인은 말씀하신 대로 허리케인이 이제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태풍의 그 확산, 그 바람의 방향과
또 기존에 있는 무역병의 반응이 합쳐졌기 때문에 네. 어떤 이동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졌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본다면 네. 지금 가뭄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어떤 확산 속도,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지역에 또 확산될 수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큰 화재, 재난이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거가 이 화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지금 가뭄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대 네. 습도를 이야기했잖아요. 산에서 땅이 습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무너지기 쉬워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는 네. 습도가 작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불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목재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 건조주의보를 발령을 할 때 실효습도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네. 상대 습도도 아닌 실효습도를 얘기하는데 이 실효습도는 그날의 상대 습도가 아니라 그날의 습도가 아니라 그 한 달, 두 달 전에 통틀어서 습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실효습도를 정해서 뭐 25% 이내면 뭐 건조 경보, 뭐 건조 주의보를 발령을 하는데 이런 건조가 어떤 화재에 더 큰 확산 또 발화에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이제 불이 잘 붙는 나무도 하나의 네. 원인이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최근에 하와이의 식생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네네.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떤 이제 기후 변화와 좀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고도 네.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어떻게 그렇죠. 좀 동의하세요?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지금의 우리가 칸눈이 와서 지금 태풍이 크게 쳤잖아요. 네. 지금까지 오는 것들이 저는 전부 기후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기후 변화는 뭘로 보냐면 지구 온난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지구가 지금 더 따뜻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온실을 생각해 보면은 온실에 지금 비닐을 덮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구에도 비닐을 덮고 있는 가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온실가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 온실가스가 있으면은 이 온실가스가 태양의 열을 받아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가 두꺼운 담요를 지금 덮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온실가스 때문에. 예. 그럼 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 네. 메탄가스, 질소산화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중대 온실가스를 없으면 우리 지구가 온난화가 되지 않고 안전한데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가 지금 우리 인류의 문제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발생되냐면 우리가 불에 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요. 나무가 탔다면 나무에 탄소가 들어있거든요. 공기 중에 산소와 합해서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는 지금 나무에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 작용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가져가면서 산소를 내주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나무가 좋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 산소를 또 활용하고요. 인간하고 공조 관계가 있고 바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다에서 해초류가 광합성 작용을 하면 네. 거기에서 산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우리 인류의 산소의 50% 이상을 바다, 식물성 해초류들이 플랑크톤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면 술이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그래서 말이 있습니까? 산보다도 예. 바닷가에서 하면은 산소 농도가 돼서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산소가 좋고 하는데 지금 이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다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무를 심으면 돼요. 네. 그러나 나무를 심으면 이산화탄소가 더 나무가 많이 사용하니까 좋은데 우리는 자연을 개발하잖아요. 산림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예.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이산화탄소 여기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메탄이거든요. 메탄가스인데 우리가 그 천연가스거든요. 우리가 그 도시가스나 뭐 버스에 사용하는 가스 있죠. 이런 네. 걸 사용하는데 지금 어디서 또 이게 발생되냐면 우리가 폐기물 있잖아요. 아, 폐기물에서 또 발생하는 거 쓰레기 매립장에서. 메탄이요. 예, CH4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좀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소에서 많이 발생해요. 소하고 양에서. 지금 소가 지금 많이 음식을 먹고 트림을 하잖아요. 네. 또 대세김류가 있어가지고 네네. 트림하면서 나오는 거. 또 소화되면서 배출되는 또 방기로 인해서 메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인구의 2배가 소예요. 그리고 5배가 양입니다. 물론 인구는 이제 많지 않겠지만요. 예. 그래서 뉴질랜드는 어떤 걸 지금 대책을 세우냐면요. 네. 지금 25년부터 내년 지나면은 소 트림세를 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메탄세거든요. 아. 메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거거든요. 뭐 탄소 배출세 내듯이.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는 이걸 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을 없애야 되는데 거기 탄소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탄소 중립입니다. 네네. 탄소 중립은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업에서 탄소를 배출하면 네. 배출한 만큼 너희들이 탄소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나무를 심든 어떻게 하든. 할 수가 없으면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합니다. 이걸 팔아요. 네. 나무 많이 심는 곳에 돈을 주고 이만큼을 파면 내가 네네. 제로가 되잖아요. 예. 이렇게 유도하는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제안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이제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오면서 내가 전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네. CO2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탄소와 산소를 분리시키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네. 그러면 산소를 우리 공기 중에 놔주면 우리 인류가 편하게 쓰고요. 탄소는 우리가 수덩이거든요. 땅에 묻으면 됩니다. 또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수술. 네. 이러는데 이제 연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없으니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메탄도 마찬가지거든요. 탄소만 분리하면 됩니다. 분리하고 탄소를 저장해 놓든지요. 탄소는 우리한테 해가 없으니까 저장을 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지금 하와이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큰 재난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니 네. 정부에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결됐으면 어떤 탄소 분리 이런 네. 제도들이 연구가 돼서 네.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너무 잘 전달이 됐는데 사실 그 하와이 산불이 발생한 그 날에 이제 북유럽에서는 엄청난 또 폭우가 쏟아져서 댐이 무너지기도 네. 했어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이 역시도 기후 변화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는 당연하죠. 거죠? 기후변화 일환이죠. 지금 이번에 7월 5일 날 지금 영국입니까? 독일에서 목장에서 30일의 소가 사망했어요. 낙뢰로 아. 죽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요. 인도에서 낙뢰로 몇 명이 사망했냐면요. 907명이 사망했습니다. 낙뢰로 인해서. 인도에서. 낙뢰도 기후 변화의 그렇죠.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왜 겁니까? 기후변화 일어나냐면 예. 지금 구름이 많이 형성되거든요. 아, 예. 그러면 구름과 구름에 의해서 이온이 지금 합성화되는 것이고 방전이 되거든요. 네네. 서로 만나면서 이제 충돌이 돼서 이제 번쩍하기 때문에 낙뢰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907명이에요. 그러면 매년 이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도는 그렇다 하지만 그 전년도는 600명, 그 전년도는 200명이었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계속 있군요. 늘어나죠. 그러면 내년에는 그럼 1500평형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 네.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 불안한 과정을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에도 엄청난 양의 이제 폭우가 쏟아진 기사를 저희도 많이 네.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폭우가 140년 만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뭐 같은 생각 하셨습니까? 그렇죠. 뭐 이번에 앞으로는 계속 최초란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아. 이번에 독수리 때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내년에는 이제 150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상 이변이다. 지금 태평양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1.5도가 높아가지고 우리는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엘니뇨 현상은 태평양 온도가 0.5도가 6개월 이상이면 엘니뇨 현상이라고 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엘니뇨보다 더 높은 슈퍼 엘니뇨라고 합니다. 아. 1.5도 이상이 6개월간 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 엘니뇨예요. 지금이 슈퍼 엘니뇨. 엘니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 엘니뇨가 돼버리면은 네. 이런 지구 온난화가 돼서 대기가 태양열을 받아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품고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네. 이 구름이 활동 반경이 행동 반경이 커지고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비가 올 수 있고요. 네. 어느 곳에서는 지금 하와이 마우이 섬처럼 지금 가뭄이 들 수도 있고 네. 이런 지금 큰 이변들이 변하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뭐 산불이라던가 폭우, 낙뢰, 가뭄 이런 뭐 가뭄. 예측하기 어려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이런 네. 어떤 이상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정말 충분히 올 수 있죠. 지금 이번에 지금 카눈 있잖아요. 네. 카눈의 경로가 뭐 갈지자였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조금씩 움직였는데 갈지자에서 이 폭이 500km가 넘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갈지자 500km가 경로가 바꿔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지금 50년간 데이터상으로 네네. 보면 근데 이 갈지자 행로를 미국, 일본, 뭐 유럽 기상청에서 다 예측을 못했어요. 네.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당장 그때만인데. 근데 이게 왜 예측을 못했냐면 기상 이변 때문에 급변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지자 경로마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변의 어떤 이제 그럼요.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신 네. 건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러한 어떤 이제 변화에 맞춰서 어떤 대응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될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데. 그래서 지금 예. 이합 7월 18일 날 네. 그때 그 지금 윤 대통령께서 그 전에 그 지하 침수 됐을 때 네네. 이런 국무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의 기후 시스템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된다. 앞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된다. 네. 되려면은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갖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어떤 거냐면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우리의 지금 생활은 최첨단 과학 디지털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안전 관리만은 아직도 20년 전이나 아날로그 수준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네. 지하차도에 물이 찼을 때 전화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장한테 전화했지 않느냐.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 상황에서 무슨 전화를 하고 있습니까? 자동으로 전화가 디지털로 가고 난 다음에 뭐 구두 보고는 뭐 10분이 됐든 20분 됐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아날로그로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서 지금 정부에다 제안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하고 있어요. 네. 구상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산하에 디지털 플랫폼 안전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꼭 구축하는 것이 정말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이야기도 하나 여쭤볼게요. 다음 주 초에 7호 태풍이 이제 일본에 상륙한다라는 지금 네. 예보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네. 보이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되기는 해요. 네. 어떤 것들을 좀 끝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예보를 봤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하고 일본 기상청은 4일 정도밖에 예보를 하네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독일 같은 데는 보면 한 10일 정도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보니까는 오사카를 지나서 동해안으로 빠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보가. 그래서 예. 안심할 정도인데 네. 저는 이 앞전에 카눈을 봤을 때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금 다시 서쪽으로 우리 한반도 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피서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피서를 갔을 때도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태풍이라는 것에 대비해서 좀 세심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